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한지민 40대에게는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오랜 기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의 일상은 남편과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무중력 상태가 되었다. 최근 온라인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했지만 가정주부라는 역할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남편 강태영은 중견 IT 기업의 영업이사로 승진 가도를 달리는 유능한 가장이었다. 그의 성공은 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했지만 집안에서의 그는 언제나 피곤하고 무관심했다. 태영의 대화는 주로 회사 이야기나 지민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지민은 태영이 밖에서 성공한 이사님으로 인정받을수록 자신은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태영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현관에 외투를 던져놓았다. 지민은 다음날 아침 외투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신도시 백화점에 고가 시계 매장 영수증이었다. 금액은 지민이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해서 벌어야 할 돈이었다. 지민은 손이 떨렸지만 이내 분노 대신 차가운 체념이 찾아왔다. 영수증은 지난달 태영이 지방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민은 이미 그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젊은 팀원과의 관계를 짐작하고 있었다. 성공과 야망에 눈먼 남편에게 가정은 그저 안정적인 배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소리 지르거나 추궁할 기력도 없었다. 남편의 외도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이 결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민은 드라마처럼 격렬하게 싸우는 대신 현실적인 거래를 택했다. 태영은 기업의 이미지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였다. 그의 외도를 폭로하는 것은 그의 경력과 명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이혼 과정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질 터였다. 지민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밖에서 당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 그럼 나는 이 결혼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는 대가로 나의 시간을 돌려받겠어. 이것이 지민이 마음속으로 맺은 위험한 거래였다. 그녀는 남편의 부재를 묵인하는 대신 자신의 외출을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로 했다. 그녀의 시간과 존재가 남편의 성공에 묶여 소모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그녀의 조용한 복수였다. 지민은 몇 달 전 무료함을 달래려 땄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꺼냈다. 온라인 강의로는 채울 수 없었던 직접적인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간병인 구인 공고를 찾아 나섰고 곧 지역의 구청에서 과장으로 은퇴한 정우현 어르신 70대의 간병 요청을 수락했다. 어르신은 척추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상주 간병인을 필요로 했다. 지민은 남편에게 간병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태영은 갑자기 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냐며 멸시했지만 그녀의 외출이 자신의 잦은 외박을 덮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지민은 간병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해방감이었다. 당신은 회사에서, 나는 간병인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단, 이제 나의 삶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남편의 외도가 준 상처와 공허함을 외면하는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진심 어린 관계를 찾아 나서는 위험한 이중생활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미 금이 간 결혼이라는 껍데기 아래에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삶을 만들 준비를 마쳤다. 지민이 정우현 어르신 댁을 찾은 것은 눈발이 날리던 오후 3시였다. 아파트는
태영과의 집처럼 화려한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빌라 단지 속에서도 단정하고 깔끔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민은 잘 정리된 가구와 흐트러짐 없는 실내를 보며 어르신의 삶이 오랜 공직 생활처럼 질서정연했음을 짐작했다. 그의 삶은 고독했으나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정우현 어르신은 척추 문제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지만 70대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점잖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소파에 앉아 지민을 맞았다. 한 선생님 오셨군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을 들이기가 영 미안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긋했으며 지민에게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확인하는 태도조차 공손했다. 지민은 남편에게서도 온라인 학습지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을 첫 만남에서 느꼈다. 어르신은 지민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홀로 오랜 병마와 싸워온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간병은 예상대로 고되고 섬세한 일이었다. 지민은 어르신의 침대 옆에서 굳은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워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간단한 물리치료 보조 운동을 함께 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해 어르신은 움직일 때마다 통증 때문에 자주 얼굴을 찡그렸지만 지민에게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하대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지민이 작은 도움을 드릴 때마다 고맙습니다. 한 선생님 덕분에 살아요. 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이 고맙습니다는 지민의 삶에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다. 남편 태영은 지민이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그녀의 노고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지적할 거리를 찾기 바빴다. 그녀는 매일 아침 태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긴장해야 했지만 어르신 댁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며 심리적으로 이완되었다. 간병이 끝난 후 지민과 어르신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은 구청에서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겪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민에게는 선생님은 손이 참 섬세하신데 온라인 교사가 적성에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민은 망설이다가 남편의 지나친 성공 욕심 때문에 자신의 꿈이 사치처럼 여겨졌던 과거와 이제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구를 털어놓았다. 화려한 꽃을 만지던 손이 이제는 남의 아픈 몸을 돌보는 데 쓰이고 있네요. 지민은 씁쓸하게 말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시선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아닙니다. 꽃을 만지는 일도 아름답지만 사람의 고독을 만지는 일은 그보다 훨씬 숭고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저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제게는 꽃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어르신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공감은 지민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다. 태영은 그녀의 꿈과 노력을 멸시했지만 정우현 어르신은 그녀의 멈춰버린 꿈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최신식 가구로 가득 찼지만 차가웠고 어르신의 오래된 집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로 가득했다. 지민은 매일 아침 남편에게 오늘 밤도 늦을 예정이라는 무심한 문자를 받은 후 오히려 어르신 댁에 갈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민은 자신이 어르신의 몸을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텅 빈 마음을 간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르신은 지민의 존재 자체에 감사했고 지민은 그 감사를 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꼈다. 간병의 관계는 이미 돌봄을 넘어선 의존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지민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지민은 어르신이 없이는 자신의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의 이중생활은 완벽한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돌아갈 채비를 하자 어르신이 말했다. 한 선생님, 제가 요즘 잠이 잘 옵니다. 선생님이 계신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지민은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이미 눈가는 뜨거워져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갇힌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어르신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필요한 사람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깊이는 곧 두 사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금기된 선을 만들어낼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정우현 어르신 댁에서 보낸 두 달은 한지민의 삶에서 가장 모순적인 시간이었다. 그녀는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 덕분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있었지만 그 회복은 또 다른 금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르신과의 대화는 그녀의 영혼을 채웠고 매일 그의 집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남편 강태영이 기다리는 진짜 집 대신 어르신의 고독한 거실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르신의 척추 통증은 심해졌다. 지민은 그에게 파스를 붙여주거나 통증 완화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의 마른 몸에 닿았다. 그 접촉은 늘 전문적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깊은 교감 때문에 육체적 거리는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유발했다. 어르신은 그녀의 손길에 감사하면서도 지민이 손을 뗄 때마다 그의 눈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스쳐 지나갔다. 지민 역시 그랬다. 그녀는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원함을 그의 눈빛에서 읽었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태영은 여전히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민은 불안한 마음에 어르신 댁에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은 평소와 달리 신음소리만 냈을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지민은 망설일 틈 없이 옷을 걸치고 어르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정적 속에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어르신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 옆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지금 119를 부를게요. 지민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르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으로 몸을 떨었다. 지민은 침착하게 진통제를 찾았고 어르신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안았다. 그 순간 어르신의 차갑게 떨리는 몸이 지민의 품에 완전히 의지했다. 고통과 외로움이 섞인 그의 나약함이 지민의 심장을 찔렀다. 지민은 약효가 퍼질 때까지 그를 안고 있어야 했다. 전문가로서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 포옹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다.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온 늘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했던 70대 남자가 지금 그녀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민은 본능적으로 그의 땀에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르신은 고통 속에서 겨우 고개를 들었고 지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얽히는 순간 모든 윤리와 도덕 그리고 나이의 장벽이 무너졌다. 지민의 손길은 더 이상 통증을 위한 마사지가 아니었고 어르신의 의지는 더 이상 간병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통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오랜 고독과 외도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서로에게서 발견한 존재 가치에 대한 갈망이 한데 뒤섞인 위로를 가장한 폭발적인 금기였다. 지민은 자신의 심장이 쿵쿵 뛰며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강렬함 앞에서 죄책감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여자로 욕망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민은 어르신 댁의 침대에서 새벽을 맞았다. 그녀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정서적 의존을 넘어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공범이 된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어르신은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하실 일 없어요. 저도 제가 원해서 여기 있었어요. 지민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강태영이 새벽에 들어와 출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새로운 이중 생활은 완벽한 비밀이 되었고 어르신과의 시간은 그녀에게 필수적인 생존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영의 외도를 묵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위험한 거래를 완성한 것이다. 정우현 어르신과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된 지 한 달. 지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우울이 걷히고 생기가 돌았다. 남편 강태영이 늦게 들어오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태영이 집에 없는 날은 어르신 댁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럴수록 그녀는 충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충만함이 바로 그녀의 이중 생활에 들이운 첫 번째 그림자였다. 강태영은 눈치가 빠른 기업 영업 이사였다. 그는 지민이 예전처럼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진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지민이 간병 일을 허드렛 일이라며 깔봤지만 그녀가 매일같이 그 허드렛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잦은 자신의 외박에 불평 한마디 없다는 것은 수상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무언가 충족된 듯한 빛을 담고 있었다. 태영은 아내의 변화를 자신의 외도를 묵인한 보상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아내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태영은 자신의 이중 생활이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동시에 지민의 행복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대형 로펌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 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태영은 지민의 간병 대상이 70대 노인이라는 사실에 코웃음 쳤지만 탐정에게는 철저한 증거를 요구했다. 탐정은 지민이 어르신 댁에 드나드는 모든 시간을 기록했고 곧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간병을 넘어섰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다. 태영이 확보한 증거는 충격적이었다. 어르신의 집 거실에서 간병복 차림의 지민이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을 끌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 고화질 사진과 영상으로 담겨 있었다. 태영은 자신의 외도가 발각될 경우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민이 먼저 그것도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태영은 마치 승리한 사업 계약을 검토하듯 냉정하게 증거들을 정리했다. 어느 금요일 밤 지민이 어르신 댁에서 돌아왔을 때 강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대신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앞에 두고 지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조명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아. 할 말이 있어. 태영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최종 변론처럼 무감하고 건조했다. 지민은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았다. 태영은 태블릿 화면을 켰다. 화면 가득 지민이 어르신에게 입을 맞추는 사진이 비쳤다. 지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위험한 거래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이게 뭐야, 지민? 허드레실? 70대 노인을 간병한다며?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설명해. 태영은 감정을 배제한 채 말했다. 지민은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가 느꼈던 진실한 감정과 외로움은 이 부정행위라는 법적 용어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태영은 곧바로 냉정한 요구를 했다. 당신이 원하는 이혼 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내 외도를 묵인한 대가로 자유를 얻으려 했지. 이제 그 거래는 파기됐어. 내가 가진 증거는 당신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해. 위자료는커녕 당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거야. 지민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묵인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일탈이 남편에게 완벽한 방패와 공격 무기를 제공한 꼴이 되었다. 그녀의 조용한 복수는 철저한 패배로 끝났다. 태영은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받은 대로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짐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 지금 당장 나가. 지민은 15년 동안 헌신했던 집에서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 채 한밤중에 쫓겨났다. 그녀의 자유는 집과 재산, 그리고 그녀의 모든 기반을 잃은 처절한 파국으로 변모했다. 빗자루로 쓸어낸 듯 깨끗하게 정리된 듯 보였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민은 한밤중에 쫓겨나 신도시 변두리의 낡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15년 동안 살아왔던 안락한 30평대 아파트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원룸은 좁고 차가웠으며 강태영의 성공이 만들어낸 화려한 껍데기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녀는 재산 분할 한 푼 없이 몇 년간 모아둔 비상금과 몸에 걸친 옷까지 몇 벌만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남편 태영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유책 배우자로 완벽하게 규정했다. 그의 로펌 네트워크와 영향력 덕분에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를 참고 버티다가 외로움에 무너진 아내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을 탐내 70대 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간병인으로 순식간에 둔갑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단절이었다. 그녀의 소식이 동네와 주부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졌다. 예전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온라인 학습지 일도 끊겼다. 그들은 지민의 외로움이나 남편의 외도는 보지 않고 오직 노인과의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결과만을 씹었다. 지민은 세상과의 접점이 완전히 사라진 채 차가운 원룸 안에 갇혔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정우현 어르신이었다. 지민은 발각 직후부터 매일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에 떨던 지민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어르신 댁을 찾아갔다. 어르신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간병을 시작할 때처럼 질서정연했지만 이제는 주인의 온기가 완벽하게 사라진 빈집이었다. 근처 이웃의 말에 따르면 태영이 증거를 확보한 직후 어르신의 아들과 딸들이 들이닥쳤다고 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성과 건강 그리고 재산 관리를 위해 지민과의 관계를 즉시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며칠 후 지민은 우편함을 통해 어르신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손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정갈했다. 한 선생님께 아이들이 저를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선생님께도 큰 폐를 끼치고 말았군요.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 지방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인연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운명인가 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 덕분에 제 남은 삶에서 가장 인간답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편지는 그들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이별 통보이자 어르신의 마지막 존중이었다. 지민은 흐느꼈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였다. 어르신은 가족들의 압박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지민에게 더 이상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독한 결말을 택한 것이다. 지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결혼, 재산,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녀는 완벽한 패배자였다. 하지만 원룸 바닥에 웅크려 앉아 수많은 밤을 보낸 후 지민은 이상한 평화와 마주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정우현 어르신을 통해 잠시나마 진실한 인간적 교감을 나누었다. 그녀의 삶이 남편의 성공에 갇혀 질식했을 때 어르신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를 돌려주었다. 그 짧은 시간이 나를 이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 시간만이 내가 진짜 나였던 유일한 순간이었어. 그녀는 그 관계의 부정함 대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진실함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기로 했다. 이 진실함만이 남편 강태영의 냉소적이고 물질적인 복수로부터 그녀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다. 지민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를 떠나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무기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들고 그곳의 요양시설에 취직했다. 이제 그녀는 돈 때문에 또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돌보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주부의 손도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손도 아닌 필요한 사람을 돕는 간병인의 손이었다. 그녀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어르신과의 기억을 가슴속에 묻고 무너진 삶을 홀로 끈기 있게 재정비해 나갈 용기를 얻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한지민의 쓸쓸하지만 새로운 시작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